이 결과를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가장 쉽게 이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겠네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가가 어느 기업의 주가가 시가가 100원이었다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 시작했어. 9시에. 근데 보니까 오바마가 암살당했습니다. 밴뉴스, 굿뉴스. 밴뉴스, 굿뉴스.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하한가로 떨어졌어. 85. 근데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났답니다. 굿뉴스, 밴뉴스.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뭐 115까지 상한가로 올라갔어. 근데 보니까 종가에는 별거 아니야. 3시에 끝날 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볼 때 105로 끝났다. 이렇게, 그죠? 결과적인 어떤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주가의 결과물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어떤 A 기업의 어떤 기업의 주가를 이런 식으로 다 표기하면은 보기 편할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루 안에 이게 이틀, 3일, 10일, 100일, 1000일 동안 숫자만 계속 나열될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분석하기가 쉬울까요? 나쁠까요? 나쁘잖아. 눈 나쁘잖아. 죽여보고 싶잖아. 그래서 안 해. 그래서 미국 애들이, 양키 애들이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기 좋게, 이 결과를 분석하기 편하게 바차트로 해서 좀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짝대기를 그럼 바차트로 짝대기 긋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 시가입니까? 고가입니까? 시가. 여기는 그날의 장중에 고가, 저가, 종가. 저가. 여기는 고가, 여기는 종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이걸 차트 하나에, 캔들 차트 하나에 바차트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시가 얼마? 100. 고가는 그날의 장중 최고의 고가는 115 고가. 여기는 종가가 되겠죠. 105. 여기는 85 저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험에 나왔는데 오리지널,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미국식은 시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이게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보기 좋겠습니까? 결과를 분석할 때. 어느 게 좋을까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미국식 숫자. 이게 훨씬 더 편하죠?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매일마다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에서만 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눈 찔릴 것 같잖아. 컴퓨터 막 때려 부수고 싶고. 이거 안 해, 이거. 좀 더 보기 편하게 바꾼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쪽발이식. 일본식이 되겠네. 일본 애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캔들 차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짝대기가 아니라 캔들로 하나의 막대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될까요? 보시기에. 시가 얼마? 여기는 제일 높은 것은 얼마? 여기는 85. 여기는 종가에서 105.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 더, 좀 더 알기 쉽게. 만약에 현재 이 표시는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 낮다? 높죠? 높기 때문에 뭘로 표시했다?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걸로 표기해서 양봉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만약에 105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게 95로 끝났다 하면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아요, 높아요? 낮죠. 이럴 때는 좀 더 알기 쉽게 파란색으로 또는 까만 걸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가만 풀어보십시오. 여기는 뭐가 될까요? 시가가 될까요? 종가가 될까요? 종가가 시가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 시가 얼마? 100이 되겠고 여기는 고가 115. 여기는 종가 95. 여기는 저가 85. 이렇게 표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미국식이 보기 좋을까요? 일본식이 보기 좋을까요? 일본식이 조금 더 우리가 결과를 분석할 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현재 대한민국은 뭘로 쓴다? 일본식으로 쓴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양봉이면은 뭘 의미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봉. 요것은 음봉이라고 하는데 양봉은 뭘 의미한다? 상승을 의미하고 음봉은 하락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참고로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문제는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차트만 봐서는 안 되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참고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길을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는 파란불일 때 건너갑니까? 빨간불일 때 건너갑니까? 파란불, 빨간불.
길 건너갈 때 파란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파랗게 표시해야 돼, 빨갛게 표시해야 돼, 원래는. 파랗게 표시해야 되는데 왜 빨갛게 표시했을까요? 쪽발이 애들이, 일본 놈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이 흥분한다고 해서 바꿨어요, 죽일 놈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다? 올라갈 때는 뭘로 표시한다? 파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CNN 뉴스나 미국의 신문 볼 때는 파란 거 나오면 상승이다 하는 거다. 상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다? 반대라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양봉은 뭘 의미한다? 상승, 음봉은 하락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이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기술적 분석.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캔들 차트 몇 개? 여기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런 것이 모인 두 개, 세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 이 모양을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되겠죠? 이 결과를 보고 미래 주가 예측한다고 했으니까. 자, 순서대로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 방법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교재를 한번 봅시다. 장점 및 한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기술적 분석은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포함하겠죠, 그죠? 단기 분석, 장기 분석. 단기 분석, 종목 하락의 원인이나 상승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좀 읽어보시고요. 도표 종류. 대부분 다 봉도표를 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다우 이론을 보도록 할게요.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주가도, 주식의 가격도 똑같이, 경제처럼 똑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우 이론의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우 이론은 주가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이다. 이 국면을, 올라가는 국면은 무슨 국면? 강세 국면을 하고 내려가는 국면을 약세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나눠볼게요. 강세 국면을 세 개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세 개로 나눈다면은 여기는 뭐라고 그런다? 강세 제 1국면, 여기는 2, 여기는 강세 3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도 다시 세 개로 나눠볼게요. 여기는 무슨 국면? 약세 제1국면, 여기는 2국면, 3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좀 알아봐야 되겠죠? 매집 국면이라고도 합니다. 매입이나 매집. 여기는 상승 국면, 다른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과열 국면, 이쪽은 약세 제1국면은 분산 국면, 여기는 공포 국면, 여기를 심체 국면.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다면 이거 장기 분석일까요? 단기 분석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내가 강세와 약세 국면을 나눴는데 장기 분석이 될까요? 단기 분석이 될까요? 장기가 되겠죠. 당연히. 다우 이론은 단기, 중기, 장기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분석은 장기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단기와 중기는 의미도 없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일반 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기억을 해둘 6개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개인이 확신을 가지는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이 언제 주식을 사는지를 알아본다면 첫 번째, 매집 국면, 저 강세 1국면에서 개인이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여러분 생각에.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바닥 국면에서 개인이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확신을 가지, 안 가죠? 안 가집니다. 그럼 두 번째, 상승 국면에서는 개인이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확신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여러분 생각에. 다른 분,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자, 주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만 원이라고 가져갈게요. 바닥거릴 때 어떤 기업의 주가가 만 원이야. 올라갔어. 3만 원으로. 3만 원이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만 원에 샀으면 죽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만 원에는 바닥이니까 이때는 뭐 거의 주식을 안 할 때입니다. 그죠? 워낙 바닥권이니까 안 사는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좀 주식 한다는 애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옛날에. 이때 혹시 바닥일지 모른다. 친구한테 주식을 사봐라. 자기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고 남한테 얘기했어. 야, 바닥일지 모른다. 사봐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리고 올라갔으니까 뭐라 할까요? 지도 안 사놓고 친구한테 내 말 맞았잖아. 왜 안 샀니? 지도 안 사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3만이 되면 심리적으로 절대 못 삽니다. 왜 못 사냐면은 이미 만 원인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그러면 3만원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할까요? 조금 떨어지면은 얼마? 한 2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사겠다. 저는 2만 5천 좀 떨어지면 사겠다고 준비하고 있겠죠. 떨어질까요? 바로 올라갈까요?
바로 올라가고요. 얼마? 슝 해서 7만 원까지. 개인 살까 안 살까요? 삽니까 안 삽니까? 자, 볼게요. 종합지수가 1000 넘었을 때 개인들 샀어요 안 샀어요? 본드 들었어 안 들었어? 안 샀습니다. 1300 됐을 때 본드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 1800일 때 1900일 때 은행에서 줄 서서 본드 샀어 안 샀어요? 삽니다. 이때 안 사면 뭐야? 드디어 왕따 되는 기분 아니야. 이제 내가 안 사면 나는 이제 인생 나고자다 해서 산다는 얘기야. 개인이 미친 듯이 삽니다. 개인이 확신을 가지는 구간이야. 이해되시죠?